그리고 남은 시민이 함께 즐긴다. 달빛처럼 은은하게.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여기는 달의 도시 남원 똥탑 달빛 소리. 방송입니다. 네, 천재인 종과 고택과 함께하는 남원 몽심 감동 육락. 몽심즈가 품고 있는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함께 느끼고 체험하고 배우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남원 몽심즈의 풍미와 높은 철학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 고택의 어떤 고즈넉한 분위기가 이 가을의 화려함과 이렇게 또 어울릴 줄은 미처 몰랐네요. 어때요, 모두님?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난 봄에 대문 앞을 가득 채웠던 목련꽃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몇 년 남은 노란 잎사귀 단풍과 앙상한 가지에 저기 매달려 있는 주황색감이 제 눈길을 사로잡네요. 네,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하긴 했는데요. 저기 떠나가는 가을 보이세요? 자, 오늘은 저 떠나가는 가을을 살짝 여기에 되돌려 앉혀놓고 마지막 계절의 축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암동 마을 모임 팀들이 오시네요. 저 안쪽에 의자에 좀 앉아주시고 오늘 프로그램 진짜 신청을 해서 오신 관객들 중에 주인공들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이 가을의 정취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그럼 먼저 이 늦가을의 정서와 맞는 플룻 연주를 하기 위해서 칸타빌레라는 단체가 오셨어요. 이 칸타빌레가 어떻게 꾸며진 모임인가 했더니 남원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플룻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주를 해오신 것 같아요. 회장님은 신영희 회장님이시고요. 오늘 저희한테 들려줄 플룻 연주곡 세 곡이 있는데요. 산골소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초온, 500마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마일스에서는 장현진 님께서 에어로폰과 같이 플룻과 함께 연주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즐기시죠.
네, 여러분, 이 멋진 표현 연주를 해준 칸타빌레에게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문화재청 공모사업 고택 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49호인 남원 몽심제와 담장 너머에 있는 전라북도 유형 제185인 죽산박씨 종각 고택에서 지리산 섬진강 문화재 활용사단이 주관하는 인문학 콘서트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남원의 가장 평범한 시민이 만들고 함께 즐기고 있는 달빛소리 방송 라디오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의 중심 테마인 생명평화 문의와 코로나19의 방향이란 주제로 도법 스님에게 듣는 인문학 강의 시간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의에 앞서서요. 저희가 2013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중에 하나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파업 사건을 목소리극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소리극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목소리가 작네요. 되었나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3년 11월 정부가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철도 완전 민영화 사업이 철도 노조와 국민들의 반대로 어렵게 되자 정부는 수서역에서 떠나는 SRT 고속열차만 따로 분리해 자회사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논리였다. 이에 철도 노종조합은 즉각 반발했고 급기야 12월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철도 노조에 7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파업에 참가한 6,801명 전원을 직위 해지했으며 194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또한 김명한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를 급습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조계사로 피신했으며 조계종의 화쟁위원장이신 도법스님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의 책임자입니다, 스님. 여기 체포영장을 갖고 왔으니 어서 범죄자들을 내놓으시죠. 조계사가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통 나라가 난리가 아니에요. 국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관세보사. 이 넓은 세상에 오직 갈 곳이 없으면 그들이 이 절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자기들 말로는 여기가 세상의 끝이랍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뜨릴 수는 없지요. 기왕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부처님 품 안에서 기도를 좀 하게 배려해 봅시다. 소승은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참이요. 저들을 체포하기만 하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는데 스님이 개입하면 사태가 더 꼬일 수 있습니다. 당장 주방에 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이 지집할 겁니다. 깨끗하게 해결한다? 깨끗하게 해결은요, 어느 입장에서 봤을 때 말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솔직히 종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동자들 우리는 외면할 수 없어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절 노조원들을 보낼 수는 없으니 그리 알기 바랍니다.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 청소년 또는 젊은이들의 미래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과격 시위와 과잉 진압의 악순환을 매듭을 지어야지요. 저들은 합법 파업을 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엄연히 불법 파업입니다. 노사 문제가 아니라고요. 불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단정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서로 기존 입장만을 고집하는 대신 국가기관 사업인 철도의 안전과 발전, 나아가 국민의 보편적 행복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자는 겁니다. 민심이 곧 전심이다라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새로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짚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스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좀 설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보시오, 부위원장님. 네, 철도 노조원들도 여기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성한 사찰에서 정치적 행위, 집회 등 집단 이기적인 장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스님, 잘 알겠습니다. 절에 들어오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잔잔한 바다처럼 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건 바로 늘 전쟁터에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관세음보살. 철도노조는 도법스님과 여러 단체의 중재 끝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수서역에서 떠나는 SRT 고속열차 법인의 설립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코레일의 지분을 30%에서 50%로 높여 겨우 민영화를 막아놓고 파업을 철회한 것이다. 한편 파업 기간 내내 시민들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를 붙이며 철도 노조를 응원했고 결국 철도 노조의 파업이 촛불 집회에 불씨가 되어 박근혜 정부 몰락의 도화선이 되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명한 철도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는 2017년 2월 3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2013년도에 있었던 철도 노동조합의 파업 사건을 목소리극으로 했는데요. 도법스님에는 박형관님, 경찰에는 맹꽁이님, 그리고 해설에는 김양원님, 그리고 노조위원장 자이야, 그리고 이 모든 시나리오의 극작가는 저희 김영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맑으신, 그리고 또 저희에게 사상과 또 철학을 또 담고 있으면서 말보다는 실천에 늘 앞장서 계시는 선구자이고 또 우리 시대 최고의 어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종교인이면서도 또 지성인인 우리 실상사 도보스님을 모셨습니다. 도보스님은 조계종 위기 때 총무원장 직무 대행을 하시면서 문제를 잘 해결했고 조계종의 화쟁위원장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셨습니다. 도보스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음이 끝나면 또다시 본연의 자리로 원래 계셨던 가장 가난하고 그 낮은 자리로 돌아오셨고요. 또 오늘도 저희가 앞좌석에 안내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도 본인이 가장 뒷좌석으로 앉으신 저희 도보스님이십니다. 어때요, 맹꽁이님은? 네, 맞습니다. 평생 생명평화운동을 실천해 오셨고요. 그분들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만들었던 주역이십니다. 실상사에서 생태적 지역 공동체 운영을 하셨고요.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은필렛 순례단을 전국 순례를 하셨답니다. 제가 보기엔 실상사 백장암 3층 돌탑과 함께 남원이 보유하고 있는 두 번째 국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1년에 몇 번씩 실상사를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답사단을 이끌고 가기도 하고 혼자 가끔 가기도 하는데요. 스님방에서 손님들하고 갔을 때 짝도 맞지 않고 이가 나간 그런 찻잔에 차를 내주셨는데 그 차 맛을 잊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거는 세월호 참사 100일 됐을 때 실상사 목탑지에 기도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기도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소에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나 봐요. 제가 가끔 가면 그 공책이 있어요. 거기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책에 다 스님 말씀이세요. 일반인들도 쓰긴 썼는데 스님이 늘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스님이 쓰신 글만 읽고 한 번도 글을 남긴 적은 없는데 스님의 글만 읽어도 기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 세월호가 아니고 천일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하셨대요.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함께 사는 길을 찾아 다시 천일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지금 방송을 하고 계세요. 저도 가끔 그거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마 스님께서 왜 다시 천일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말씀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요.
간단하게 저희 도법스님이 쓰신 책들이 여러 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책에 대해서, 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엄경과 생명의 질서라는 저서가 있고요. 길 그리고 길, 화엄의 길,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청한청락 하십니까? 내가 본 부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물코 사랑, 그물코 인생.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지금 당장 붓다, 중도로 살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평화문의와 코로나19 이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도법스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그래도 많이 안 춥네요. 그렇죠? 네. 되게 추울 거라고 겁을 바짝 줘서 무장을 단단하게 하고 왔는데 아직은 괜찮네요.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보니까 자료 갖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네. 뜬금없이 와갖고 과거 이야기, 철도노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그렇게 뭐 오래된 세월도 아닌데 과연 내가 그때 뭘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청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결국은 현실적으로 제가 고민하고 모색하는 또 제가 살고 있는 현장이 남은 실상사인데 또 지리산권이고 그래서 내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소개했던 대로 생명평화문의와 코로나19 이후의 방향 이렇게 이제 그리고 거기 부제로는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이렇게 이제 부제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으로 같이 공유해야 이 얘기가 편한데 생명평화문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짧고 이 얘기는 또 생제비를 해야 되니까 혹시 여기에 요 빨간 그림 보이세요? 네. 요게 이제 생명평화문의입니다. 일단 이 생명평화문의가 만들어진 것은 2000년 초에 21세기 100년을 20세기 100년을 정리하고 21세기 미래 100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종교계 인사와 시민사회분들이 모여서 지리사는 공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상당 기간 동안 많은 대화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1세기 100년, 21세기 100년 이걸로 21세기 10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 기적의 역사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워졌죠. 물질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편리해졌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봐도 또 개인의 인권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신장이 됐습니까? 또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화도 대단히 많이 진척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만 놓고 보면 20세기 100년은 기적의 역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관점에서 관찰을 해보면 20세기 100년은 그야말로 비극의 역사였다. 청산돼야 될 과거였다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20세기 100년은 비극의 역사였다. 우리가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서야 될 과거다. 이런 관점만 우선 몇 가지 언어로 표현되는 언어를 소개하는 걸로 대신할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평화롭고 좋은 세상을 꿈꾸고 달려온 거지 않습니까? 20세기 100년 동안 평화롭고 좋은 세상을 꿈꾸고 달려왔는데 그 과정과 결과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남긴 20세기 증언. 이건 책 제목이죠. 이게 낱낱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 하나만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 미국에서 20세기 100년 동안에 풀리처상을 수상한 작품들만 모아서 책을 냈고 이 책을 우리나라 말로 소개하면서 붙인 제목이 죽음으로 남긴 20세기 증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100년이 아무리 기적의 역사라고 평가할 만큼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죽임의 역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쟁의 역사라는 얘기죠. 여러분, 편갈라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제적 풍요였고 정치 민주화였고 또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죽임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가야 될 바람직한 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가? 좋은 세상을 꿈을 꿨는데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노력을 했는데 과정은 죽임의 역사였고 결과는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몇 마디 언어로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죽음으로 남긴 20세기 증언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평화 없이 인류 평화 없다. 이건 다 정리된 이야기들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야말로 그야말로 좋은 세상을 꿈꾸는 거룩한 가르침들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상에 벌어진 전쟁의 60~70%가 종교 전쟁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종교는 없어져야 마땅하는 거예요. 없애야 마땅한 것이고 저도 종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20세기 100년 동안 어쩌면 인류가 풀어내야 될 과제들을 풀기는커녕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해온 100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뒤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 상대적 소외와 박탈 문제, 남녀 불평등과 저출산 문제, 자연 생태 질서의 붕괴 문제. 이게 지금 기후 위기를 몰고 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자연 생태적 가치들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파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할 수 있죠. 생명 다양성의 감소 문제, 지구의 사막화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현 위치는 생명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생명 위기 상황, 일상을 평화롭게 살 수 없는 평화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문명의 위기 또는 문명의 종말이라는 개념으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꿈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도와는 관계없이 어쩌면 신의 얼굴을 하는 미래 또는 부처의 얼굴을 하고 있는 미래를 꿈꿨는데 줄기차게 달려와서 보니까 신의 얼굴도 아니고 부처의 얼굴도 아닌 악마의 얼굴을 한 20세기 100년이었고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주소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되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해답을 못 찾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21세기 지구촌의 현 주소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진국도 별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물음 앞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코로나19 사건입니다. 다른 때는 그게 잘 안 보였어요. 뭔가 우리가 하는 대로 하기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에서 뭔가 그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도 산산조각이 났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뭐 자본주의 하면 미국, 첨단 과학기술 하면 미국,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역시 미국. 그런데 지금 코로나 앞에서 그야말로 만신차이가 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어쩌면 그동안에 미국이 유지해왔던 어떤 뭔가 세계적인 그런 위상이나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짚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지리산 운동을 하면서, 또는 저는 불교를 하는 사람인데 불교를 공부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연구들을 하고 진단들을 하고는 있지만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진단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뭘 하고 있는가? 해결책만 내놓고 있어요. 진보도 보수도 선진국도 또는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도 원인은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계속 해결책만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정확한 병에 대한 진단이 없이 약만 계속 만들고 약만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 어떻습니까?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은데 어떤 약이 제대로 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병에 대한 진단을 하지 아니한 채 약을 쓰면 약은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20세기 100년이 약이 독이 되는 과정이었고 현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원인과 진단이 없이 자꾸 처방을 하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창과 방패의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영원한 모순인 거예요. 만약에 인간 세상이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모순덩어리라고 한다면 과연 인간이 인간다운 꿈을 꾸는 게 과연 이게 설득력 있는 일인가? 현실성 있는 일인가? 그런 꿈을 실현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게 과연 이게 지혜로운 일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묻게 됩니다.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리산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불교를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창과 방패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창을 날카롭게 한다고 해도 해답이 안 나오고 방패를 튼튼하게 해도 해답이 안 나옵니다. 늘 이건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의 반복일 뿐이죠.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남긴 20세기 증언이라는 말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고, 요즘 우리가 무슨 사회 양극화네,
문명의 위기네, 문명의 종말이네,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리산을 통해서 대안운동을 해보자고 했던 많은 종교인과 시민사회분들, 그리고 거기 함께 했던 불교를 하는 저의 생각, 위에서는 어떤 진단을 했냐면,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진단을 잘못해서 문제라고 한다면 진단을 제대로 했을 때 적절한 해답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리산 운동입니다. 그러면 무슨 진단을 해야 될 것인가?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해결하려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뭐였을까? 뭐일 것 같습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또는 영원한 모순으로 남게 되는 이거 뭘까? 어떤 진단을 잘못했기. 첫 번째는 창이 날카롭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방패가 튼튼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리 날카롭게 하고 튼튼하게 해도 악순환일 뿐인데, 첫 번째 어떤 오류가 있는가? 첫 번째 편이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편가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편갈라 있지 않습니다. 저 새소리는 여러분들 편입니까? 아니면 북한 사람들 편입니까? 우리 새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가을 풍경은 누구 편인가요? 트럼프 편인가요? 바이든 편인가요? 남자 편인가요? 여자 편인가요? 진보들의 편인가요? 보수들의 편인가요? 전라도 편인가요? 경상도 편인가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따로따로 분리되어져서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전부 연결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과 방패의 싸움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창이 날카롭지 않아서도 아니고 방패가 튼튼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건 기업적인 문제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실제는 편갈라 있지 않는데, 실제는 편가를 수가 없는 건데,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무지와 착각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편싸움이잖아요, 편싸움이죠. 논통. 편싸움. 분리될 수 없는,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마치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분리하는 게 맞는 것처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편가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여기에 맞춰서 만약 우리는 편가를 수 없어, 아니 우리는 다 한편이야, 그렇다면 창과 방패 문제는 어떻게 다뤄질까요? 창과 방패를 만들었던 무쇠는 무엇으로 쓰겠습니까? 편이 안 갈려져 있다면? 당연히 더불어 함께 사는데 필요한 괭이를 만들거나 삽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다리를 잘 만들기 위한 것은 철근을 만들거나. 그런데 우리는 편갈라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공격과 방어의 논리로만 대응하게 되는 거죠. 편가르지 아니하면 창과 방패를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 될 일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무쇠를 더불어 함께 사는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 무지와 착각으로 문제를 다뤘다. 이게 그런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원인은 편가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물론 더 세세한 얘기거리 많습니다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원인이 진단되면 해결책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편가르지 않고 함께 살게 되어 있다, 세상은. 함께 살게 되어 있으니까 함께 살자. 이렇게 접근하면
결국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함께 사는 길을 같이 찾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오늘 이야기는 아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서 아주 본질적인 원인 진단, 편가름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모습은 이 문의 얘기와 연결을 시켜서 정리할까 싶습니다. 다음에 다시 문의로 가봅시다. 보이신가요? 네. 바라보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이 제일 밑에가 사람, 각자 자기 자신입니다. 오른쪽이 네 발 달린 동물, 왼쪽이 새와 물고기, 사람 머리 위쪽이 나무, 숲, 식물, 그리고 해와 달.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의 주체인 지금 여기 내 생명은, 지금 여기 나는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가, 내 생명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그림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은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평화롭게 살려고 할 경우 구체적으로 그 평화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는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진 존재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지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물의 그물코는 어떻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융합과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던 대로. 자, 이렇게 모두가 마치 한 손에 다섯 손가락처럼, 아니면 한 몸에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발과 손가락과 발바닥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따로따로이면서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이루어진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길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길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길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길에 우리 모두가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갔을 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생명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만이 나와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너와 나를 분리시켰고, 네 편과 내 편을 분리시켰고, 이 나라와 저 나라를 분리시켰고,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켰고,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분리시켰고, 이 민족과 저 민족을 분리시켰고, 동양과 서양을 분리시켰고, 기독교와 불교를 분리시켰고, 온통 다 분리시켜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인생을 바쳐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내 편과 내 민족과 내 나라와 내 종교를 위해서 그걸 모두를 넘어서도 우리 모두 함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되는 성인들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성인들, 그리고 현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성인들이라 갈 길이야, 현자들이라 갈 길이야, 그건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 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것들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현대는 과학시대잖아요. 우리의 경험들을 종합해보고 과학적으로 밝혀낸 내용들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 그래. 성인들의 말씀이 맞아. 그분들의 가르침이 진리야. 그렇게 가야 마땅한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나 사나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가야만 우리가 꿈꾸는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지산운동이 정리가 됐고, 지산운동이 거기에 맞춰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해왔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하게 성공한 것이 이제 지리산 둘레길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이 지리산 둘레길도 생명이 안전하고 삶이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주도 올레길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용이. 그런 것들은. 제주도는 올레길은 바람은 일으켰지만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리산 운동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안전하고 삶이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리산 둘레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제주도 올레길은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문명사적인 문제의식을 담아서 내용을 만드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2004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구체적으로 2007년도에 구체화되어집니다. 제주도 올레길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일은 같이 약간 지리산이 좀 빠르고 올레길이 좀 늦긴 한데 2007년도에 같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거긴 개인이 시작을 했고 우리는 지리산 운동에서 시작이 된 일입니다. 2000년 초부터 이게 되었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지리산 운동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들이 우리도 그냥 다양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하고 이걸 종합해서 정리하면서 왔던 부분인데, 저도 놀라울 정도로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는 지리산 운동이 만들어낸 내용이 대단하게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돼요. 이제는 어디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조한혜정 교수 혹시 아시나요? 조한혜정.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보니까 미래는 협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막 강의를 하는데 이 문의를 갖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 문의를 띄워놓고, 경찰 문의를 띄워놓고. 그러니까 이 문의에 모든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어떤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10분? 네, 10분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누가 와서 물어요. 우리가 세월호 할 때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돼. 그렇죠? 코로나는 아직도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때는 원청 특별한 분들의 아픔에서 이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논의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복잡하게 있어서. 그러나 코로나는 좀 다르죠, 이게, 코로나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생각을 많이 하는 기회가 됐던 거죠, 코로나 겪으면서. 어차피 이런저런 활동도 제약을 받고, 그러니까 훨씬 더 차분하게 자기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고, 생각들을 더 깊이 진지하게 하는 기회도 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가 달라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진담반단,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생명평화 문의를 주목하지 않았다. 생명평화 문의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고, 내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당연히 내 생명이 살고 싶은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 길이 아닌 길을 죽으라고 가니까 가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 재생산되는 이런 결과에 빠지게 됐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이전에는 이 생명평화 문의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는 이 생명평화 문의를 주목해야 된다. 또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당연히 이걸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생명평화 문의가 갖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만 우리가 희망하는 생명이 안전하고 삶이 평화로운 나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문의를 설명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더불어 함께 사는 길 말고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아인슈타인은 이미 오래전에 우주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우주적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과 북한, 대한민국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동양과 서양이 분리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한 울타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주적 시각으로 보면. 우주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 있는 뭐 일본이고 대한민국이고 동양이고 서양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이름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서로 편갈라 싸워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우주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자연의 가치입니다.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소중함.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잘 모르죠. 코로나는 어쩌면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무지와 착각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 코로나 현상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 하더라도 이 위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첨단 과학이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첨단 과학이 별별의 짓을 다 해낸다 하더라도 자연의 소중함을 떠나서 우리 삶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생명평화 문의를 주목하게 된다. 동시에 생명평화 문의가 가르쳐주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만 길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한 게 이제 더불어 함께하는 길이다 이렇게 요약되는데요. 이 생명평화 문의 아래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명평화, 어울림,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3자.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삶은 생명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평화라는 게 써져 있고 이 생명평화가 현실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루두루 잘 어울려 살아야 된다. 누가? 첫째는 자연과 인간이, 두 번째는 동양과 서양이, 더 나누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또는 뭐 흑인, 백인, 황인들이, 또는 진보와 보수가, 기독교와 불교가, 자본가와 노동자와, 또는 중앙과 지역과, 또는 도시와 농촌과, 또는 지금 여기 너와 나, 이렇게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분의 그물코처럼 서로에게는 다 대단히 소중한 존재들이고 대단히 고마운 존재들이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돕고 나누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산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았을 때만이 우리가 희망하는 생명이 안전하고 삶이 평화로운 지금 여기 우리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그 길 말고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할 때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거듭거듭 되새기고 되새기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코로나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내 개인도 우리 지역사회도 대한민국도 더 나아가서는 범지구적으로도 죽음의 문명을 만들었던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소위 살림의 문명인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생명평화문의를 주목하고 그 정신을 내 삶으로 가져오도록 함께 마음을 내고 모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크게 한 걸음 서로 좋은 삶으로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내고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생명평화 문의와 코로나19 이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저희에게 멋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에 모두 어떠셨나요? 생명평화문의 아까 모르시는 분들 언뜻 있어 보이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생명평화문의라고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미지상으로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으나 영상이 없는 관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시는 안타까움이 내비치신 것 같은데요. 이미지상으로 인터넷상에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또 북다 중도로 살다의 그 저서의 또 표지로도 사용되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강의 내용을 보니까요. 어떠셨나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어쩌면 너와 나 어떤 새로운 어떤 편가름이 아닌 정말 그물의 그물꽃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진 어울림의 삶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에게 멋진 공연을 해주실 분이 지금 보이시죠? 네. 고수 김종열 장단의 춘향가 중에서 어사상봉을 저희 모세진 소리꾼님이 들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또 아시죠? 큰 고가주는 네 영을 얼씨구 좋다. 예. 잘한다.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춘향모친이 말을 듣더니 형세가 이리 되니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얼씨구.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 보는디 얼씨구. 허허 저거리나 그렇지. 불생 모르는 저거린 알심 없는 저거린 남은 후증의 성내 성외 나의 소문 헐못 들었나 내 실수 풀길 허여 남 동녀 따라나 금옥같이 길러내어 중근허 두고 형제 경각이 되었는디 무슨 정황의 동양 없네 어서가 그렇지. 허허 늙은이 망령령 허허 늙은이가 망령 동양은 못줄 망정 바짝 조차게 난 격으로 후박 출문이 웬일이여 잘한다. 경세 우경년 허니 자네 본지가 오래요 새거우 인두백 허니 백발이 환연 허니 자네 일이 허허 말아
마디 못도 있는 풍문한 이한량이 아닌가. 아니 그 이서방 아니로세. 그러면 장래가 누구요? 허허 늙은이 망령이요. 허허 장모가 망령. 장모장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웬 말이요. 야못 늙네 오입쟁이들. 아니 곱고 녹록하네. 따러린 춘향이가 양반 서방을 허였다고 공연히 미워하며 내 집 문전을 지내면서 인사 한마디는 아니하고 빙글빙글 비웃으며 요게 장모.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 싫네. 어서가서 어서가. 허허 늙은이 망령이요. 허허 늙은이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거주 성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창동 사는 춘향난군 이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 모친이 말 듣고 후루루루 달려들어 사위목을 부여 안고 아이고 이게 누구요? 아이고 이 사람아 어찌 그리 더디 오나. 왔구나 우리 사위 왔네. 반갑네 반가워. 더디 춘풍이 반가워. 가더니 많은 여영 있고 편지 액장이 돈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나. 들어가세 이 사람아. 네 집이라고 아니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세 들어가세 내 방으로만 들어가세. 잘한다 잘해요. 네, 고수 김종렬의 노세진 소리꾼의 춘향가 중에서 어사상봉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몽심제에서는요, 고택한옥 숙박체험이라든지 또 인문학 콘서트, 그리고 종갓 음식체험, 전통 다래체험, 그리고 종과고택 마을 해설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쭉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거의 모든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김양호님께서는 몽심제에 대해서 계속 해설사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도 이제 남원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하루 종일 체험하고 놀다 갔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정말 만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해설 듣고 구경하는 그런 몽심제에서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다고도 하고요. 특히 몽심제 사업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가장
훌륭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몽심지에서 일하는 나날이 정말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네. 그렇고요. 네, 그래요. 체험 프로그램에게 참여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동떨어진 어떤 역사 속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문화로서 문화재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맹공이님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보기에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 문화의 그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즐기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홈실마을 최고입니다. 아, 네, 그렇죠. 저도 그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 같네요. 어쩌면 이렇게 따뜻한 마을, 또 인심 좋은 마을,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시는 멋쟁이 이장님, 그리고 또 속 크신 우리 소순자 수지면 부녀회장님 비롯해서 함께해 주신 호곡림 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지금 이렇게 형광님의 오늘 의상이 지금의 어떤 몽심제와 또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가요? 예, 네. 어떻게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예. 저도 몽심제 자주 오거든요. 남원에 이런 또 그 정말로 나눔의 정신과 네. 또 선비 정신이 있다는 이곳이 남원에 자리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저 자주 와서 여기 휴식하고 가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잘 어우러지는군요, 오늘. 네, 그러면 저희 형님께서 또 오늘 노래를 한 곡 좀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남원 사랑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지금 형광님께서 직접 남원아리랑 노래를 작사 작곡 다 하신 거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꿈이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영원한 남원의 아리랑이고 싶은, 예, 제 네. 노래, 예. 예, 그래서 좀 안타깝게 손을 좀 다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꺼이 기타 반주에 어우러져서 오늘 남원아리랑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어떻게? 배워보기보다는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들리는 걸 들려주는 걸로? 반응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 좋으면은 좀 두루두루 선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저희 지금 여러분께서는 천지인 종가구택과 함께하는 남원 달빛소리 공개방송과 함께 인문학 콘서트를 함께 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도법스님께서 말씀해주신 생명, 평화, 문의와 코로나19 이후에 방향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주신 걸 보면 저희 어쩌면은 지금 여기 몽심제가 품고 있는 나눔과 그 배려에 대한 따뜻한 인간의 정신과 또 어우러지지 않나 싶은 그런. 예, 남원 아리랑입니다. 우리 저 남원 하면은 그 판소리와 함께, 예, 아주, 정말, 판소리가 또 그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판소리, 치임새, 그 다음에 뽕짝, 요즘 대중가요 뽕짝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트로트. 그래서 같이 섞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그냥 치임새도 좀 넣어주시고, 예, 같이 어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 내 사랑이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모두가 내 사랑이로다. 좋다. 암만 그렇지. 잘한다. 얼씨구 절씨구 모두가 내 사랑이야. 지리산 꿈속으로 요천강 흐르고 춘향의 일편단심 가슴이 강화도 온양도 사랑을 맹세하면 그 사랑 영원히 함께하는 곳. 좋지. 사랑을 하려거든 남을 오세요.
산 맑은 전기 만인 열사 정신 사랑의 문화도시 세계 속에 남아 진소성찬 인심조와 웃는 얼굴 함께하면 가던 사랑 돌아오고 없던 사랑 솟아나네 좋지 사랑을 하려거든 남원으로 오세요 얼씨구 절씨구 모두가 내 사랑이야 좋지 엄마 그렇지 사랑도 얼씨구 절씨구 모두가 내 사랑이야 모두가 내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와, 아쉬운데요? 어떻게 배우고 싶은 생각 드시죠? 예, 한 소절씩 한번 안 될까요? 준비하는 동안? 안 된대. 시간상 안 된대. 어쩌죠? 이 아쉬움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네요. 예,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어떻게 남원아리랑 귀에 쏙쏙 잘 들어오시죠? 예. 언젠가 한번 더 여유있게,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흥을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공연팀을 소개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화려한 의상과 함께 여러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네들이 왔다 갔다 하시죠? 이분들이 바로 몽심제 문화의 주체이기도 하시죠. 이곳 주민인 부녀회, 수지면 부녀회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이 공연팀 이름이 호음실 공연팀 맞나요? 네. 네, 호음실 난타 공연이 되겠고요. 여기 단장님이 이재희 단장님이신가요? 이재희 단장님? 네, 준비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십니다. 네, 앞에 지금 시벌주 왔다 갔다 가고 계시는,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이재희 단장님이시고요. 오늘 저희에게 보여줄 난타 공연은 총 4곡인데 먼저 앞에 3곡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라버니, 그리고 태평가, 그리고 자오가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3곡을 난타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고택 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문학 포식트. 공연 장소가 좀 비좁아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또 저희 이곳 멋쟁이 이장님께서 또 손수 악기를 여기저기 또 배치를 다 해주고 계시네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라버니, 태평가, 자오가 부탁하겠습니다.
예, 지난 1년간 열심히 살았던 자기의 모든 것을 다시 자연하게 돌려주고 또 조용히 되돌아가는 가을이 주는 사색과 또 철학에 딱 어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풍요와 흥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